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뉴스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벌써 9월 29일이야. 9월 29일.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죠? 좀 이렇게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너무 이게 지금 시기가 안 좋아가지고. 시기가 안 좋다. 네. 어떤 시기야? 투자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안 와서 투자자들이 안 오죠. 왜 안 오는 것 같아요? 뭐 모르죠. 뭐 하도 겁을 주니까 안 오겠지. 그래요? 겁을 줘서 안 온다. 네. 능력이 떨어져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응님이 오셨네요. 응응응님이시네요. 아우. 반갑습니다. 파이터 파이터 루루. 루루님. 이분들도 자주 뵙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파이터 루루. 네. 어떻게? 파이터실까? 파이터 루루님. 저희 그 진행하시는 분 중에 미니언님이라 계신데 네. 그분이 아주 그냥 진짜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파이터죠. 진정한 파이터. 네. 음지 파이터. 음지 파이터. 영등포에서 한참 놀던 네. 음지 파이터. 네. 민현님 나오셨어요. 민현님. 예,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레 파이터가 됐네요. 네. 아니 맨날 싸움 잘한다고 자랑하잖아요. 육체적인 파이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정신적인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 더 양질의 어떤 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역시 음지야. 그래요. 럭키 람보르기니님도 오셨고 저희는 항상 시작할 때는 아주 그 소소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방송 말미 되면 한 1,800명 정도? 그렇죠. 그래 들어오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실시간 막 2만 명 나오고. 야, 그분들은 뭘로 먹고 사는 거야? 후원금으로? 후원금? 지금 뭐 저기 슈퍼챗 뭐 슈퍼챗 못 봤습니다. 못 봤나요? 네. 거기 후원금 딱지 받는 붙어가지고. 거죠. 딱지 붙어가지고. 우리도 후원금 좀 받으면 안 됩니까? 피디님? 아니 우리 불쌍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 같긴 한데. 5,000원씩이라도 보내주시면은. 야 5,000원 좀 큰 거야. 크죠. 보통 5,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보내주셔도 그거 모이면 엄청 커요. 그럼요. 그거 진짜 많이 이제 후원해 주시게 되면 저희는 바로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네. 데모하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염병도 던지고. 네, 여기서 던지면은 바로 들어가. 들어가. 바로 들어가지. 으아 하고 던지면은. 의학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훅 이렇게 던져도. 하면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네. 뭐 소송 비용이나 뭐 저기 여러 가지 재반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우리도 소송하죠. 뭐 까짓 거. 그럴까요? 소송 당하겠지. 소송 맨날 당하겠지.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뉴스를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물론 이런 잡다한 내용도 다 좋긴 하지만 오늘 있죠. 네. 속보가 나왔죠. 네 속보. 네. 기대했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 네. 이거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갖고 국토부에서 9월 29일 11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또 전 세계 최초, 우주 최초로 저희가 방송하는. 네, 생방송으로 전혀 준비 없이 한단 말이죠. 나 내용도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면 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있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와서 얼마 전인가요? 발표했잖아요. 네. 무조건 걷어야 된다. 나는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희룡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약간 빨갱이 같다고. 아니 빨갱이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전 정부에 있던 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놓기는커녕 그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살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그게 결국은 받는구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구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네. 그 전에 삥 뜯어놓은 거 우리도 받아야지. 왜 걔네만 받고 우린 못 받아. 맨날 그런 그렇다니까.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전 정부에서 살림살이 뭐 삥 뜯기 되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네.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어떤 조직이 뭐 국제 마피아파 이런 애들이 성남의 이권을 딱 잡고 있어요. 국제 마피아파가 어떤 그 환경을 딱 조성을 해놨어요. 네. 그냥 나가 지나가면은 돈다발을 그냥 나의 주머니에 막 집어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국제 마피아파랑 뭐 국제 양양이파랑 붙었는데 양양이파가 이긴 거예요. 양양이파가 와가지고 똑같은 짓 안 하겠냐고. 또 지나가면 또 주머니에 뭐 돈다발 챙기려고 와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그게 표현이에요. 쉽지가 않다니까. 아마 저희 사무실 주변에 그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래비로 쌓여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금배지 달고 있는 분들 주변에 그냥 나래비로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 밥 먹으러 가면. 뭐한 명 지나갔는데 네. 무슨 뭐 암살 위험이 있나 왜 이렇게 아니 딱 봐도 이렇게. 그분들은 네. 공부를 잘 못하게 생긴 분들. 예. 공부를 못하게 생겼.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같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랑 그 금배지 다는 무슨 네. 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같이 다녀요. 어울리고 다니는 거 보면 뭔가 다 있구나 그 사람들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니신 분들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니까 그래 보는 거죠. 아마 길에서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뭐 낯술 드시고 이렇게 휘청거리시는 그런 많은 분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낯설 드시고 휘청거리시. 이거 진짜 그 말한 거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됩니다, 민현님. 이래서 저희가 슈퍼챗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소문 대통령실에서 고발 당하면요, 저희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지. 민현이 누구야? 김앤장 같은 애들 섭외해야지 간신히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상상에 맡기는. 그러면 어떤 내가 부분이 민현한테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네.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 새끼다 했다 와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 새끼가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게 이게 바이든이냐 아니면 또 뭐라죠? 날리면이냐. 날리면이냐. 뭘로 들립니까 귀 속에? 민현님 귀 속에는 저도 뭐 전자로 생각하는데 주어를 얘기하세요. 네, 뭐 미국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그러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제 워딩이 보니까 국회 이 XX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누구 누구가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였잖아요. 저도 뭐 그 정확하게 미국 지금 43대 대통령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43대 대통령. 그 바이든 아저씨는 왜 어저께인가? 왜 또 죽은 사람 국회의원을 찾아가지고 또 그분 내가 치매가 그분 아니라 치매 맞는 것 치매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치매 맞는 내가 것 같아요. 연세가 80이 거의 넘었죠. 42년생이래요. 80이 넘었죠.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저는 그분은 치매인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난 중요한 건 그분이 치매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현님 귀 속에는 바이든으로 들렸다. 날리면이 아니라 날리면이 바이든으로 아니라 들렸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희 의원님이 피셜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뭐 바이든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민희 의원님이 그랬으니까 뭐 맞겠죠. 우리는 어쩔 수 아니 없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게 거기 밑에 이제 뭐 까는 상황이 됐으니까 까보죠. 거기 밑에서 추종하는 그 아래 세력 그 분들께서 예전에 백지영의 노래 있잖아요. 내교의 캔디. 네. 자기 듣기에 좋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실. 그래 난 신기한 게 있잖아. 신기한 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바이든으로 들렸거든요. 네. 그냥 내 귀 속엔 바이든이었어. 근데 그날 저녁 때 우리 그 뭐예요? 김은혜 의원인가요? 김은혜 의원. 저 홍보 수석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날리면이라고 잘 들어봐라. 그래서 다시 들었거든요. 그때 날리면 같아 또. 신기하게 또 들으니까 날리면 같아. 인간의 뇌는 완벽하지가 않아. 아니 근데 더 웃기고 하루 지나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또 바이든이야. 아니 그또 바이든 같아. 또 날리면이냐 그러고 들으면 또 날리면이야. 아니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마 최소한 못해도 한 5회 이상 들으셨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조회수 엄청 나왔을 것 같아요. 엄청 나왔겠죠. 우리도 그런 건 할 거 근데 그랬어. 중요한 거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아 그래요? 네, 저는 관심도 없고. 뭐 회피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뭐 날리든 바이든 네. 무슨 뭐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 근데 나는 이런 내용은 좀딱 뇌리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다 뭐 한 가족인데 만약 가장이야 아빠가 옆집 아저씨를 욕을 했어요. 네. 그럼 자식이 그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 옆집 아빠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일렀잖아요. 너, 개새끼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웃긴 거야. 그 병신이야. 그거를 그 했다는 MBC 그 기자라는 인간, 국장이라는 인간이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걸 뭐 나중에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런 거를 갖고서는 이거를 뒤에서 내가 봤을 때는 파란 색깔이 뿌린 것 같거든. 아 내 일부러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유착 아니냐 MBC랑 유착이 아니냐 미리 영상하고 다 전달 받은 다음에 그거를 MBC 공식 채널에서 공개하기 30분 전부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 떠들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네. 민주당에서 소스를 다 줘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네. 그 원모 씨인가요? 그 인간이 병신같이 백악관에다가 이메일 썼잖아. 뭐라고?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미 의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우리한테 유감 없으세요? 이러고 일렀네요. 아니 유감 없으세요? 이러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굳건함은 유지가 돼 있고 이런 한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가 미처 꺼지지 못했는데 개인적인 발언은 한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한 마이크 상황에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다 했더니 이제 또 원모 씨가 이거 봐 바이든 삐졌어 뭐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참 정치가 참 유치하고 치사한 면도 많아요. 아, 진짜 초등학생 같긴 해요. 아 진짜 이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이를 좀 먹으면은 네. 사람이 나이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나이값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저질이야. 나이값을 못해. 진짜 유치한 것 같아. 하여튼 뭐 갑자기 뭔 얘기 빨갱이들은 저질이야. 하여튼 뭔 얘기 나는지 얘기 빨리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바이든 그거 해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확실한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은요 치매기 때문에 네, 치매. 금방 잊어버렸을 아니, 겁니다. 죽은 사람을 막 부르고 있더라니까. 여기 와 계시냐고. 야, 그거 진짜 무섭지 않냐 그거? 그거. 그건 무서운 아니, 거야. 유령을 봤나? 그건 아니, 무서운 거야. 대통령이? 하여튼 뭐 부동산 뉴스 채널이니까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사실 저도 못 봤어요. 네. 이제 보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재건축 네.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 우주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자 속보 1주택 10년 이상 네. 장기 보유자는 재건축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겠다.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초과 이익별 부과 기준 개선이 됐고요. 네. 면제는 이제 이거 3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보면은 면제인데 네. 3천만 원 이상 이득을 보면은 구간별 과세를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뜯어 쳐먹겠다. 그렇죠. 이게 최고 50%까지 뛰었죠. 네, 슈퍼 문재양 형님이 만들어놓은 김현민 누나랑 만들어놓은 이 희대의 약법인데 네. 이걸로 없애면은 좋겠지만 이거 없애질 않아요. 맞아요. 없애질 않아. 그냥 조금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걷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단은 그 부과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상향을 시키긴 한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에서 1억 그죠? 그러니까 1억 이하에 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참 웃기죠. 음. 초과 이익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뭘 이익을 봤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뭐예요? 밑바탕을 깝니다. 밑밥. 밑밥을 까는데 내 집을 부셔서 내가 집을 짓는데 왜 돈을 걷느냐? 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요? 왜냐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을 부셔가지고 땅으로 된다는 거지. 원희룡 장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땅이 되는 거야. 땅. 멸실을 하게 되면 땅이 되는 건데 그 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입지가 있는 다른 땅이 있다고 하면은 공공성이 기여가 안 되는데 그 땅, 그 집을 부서지고 난 다음에는 땅이라는 거야. 다시 이제 집이 있던 거에서 땅으로 변했으니까 이 땅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을 위해서 재분배를 해야 된다. 그렇지. 거기에 얘네가 허가 내줄 때 야 이 빨갱이야. 씨. 진짜 1대1 미친 소리 하고 재건축 있어. 같은 경우는 아이고. 없으니 그리고 허가 자체도 안 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럼 1대1 재건축만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리모델링만 허가를 내주면.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뭔 그 기적의 논리냐고 진짜로.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야 되는 아니 게 맞아. 그건 미친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단독주택 부셔가지고 빌라 짓는 거를 왜 제가 초과이익 환수 왜 안 해요? 왜 안 해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현행법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짓는 거니까. 아니 지 생각대로라면 모든 1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 4층짜리 다가구 상가로 만약에 변환을 한다. 그럼 증축하는 순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없잖아 걔는. 그러니까 걔는 지 공공성 이득을 위해서 그냥 지집 때려 부셔가지고 4층짜리 올려가지고 임대료 더 받으려고 하는 목적성밖에 없으니까 공공에 기여를 안 했으니까 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가 개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었을 때 야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 왜 그럼 재개발은 없는 거야? 나도 사실 그 의문을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은 초과이익은 무조건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이상한 구간이 사람이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생각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사실은. 하여튼 요렇게 이번에 9월 29일 날 오전 11시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들은 아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게 지금 17억 18억 하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집이 다 지어졌단 말이죠. 네. 집이 다 지어졌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내 집을 새로 지었을 때 내 집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떤 놈이 첫 번째 거래에서 50억을 주고 샀어요. 네. 그럼 초과 이익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사달라 그랬어 50억에? 하여튼 근데 하여튼 웃긴 건 뭐냐면 네. 그게 만약에 지금 50억을 얘기했잖아. 근데 그 집이 진짜 하락을 맞아가지고 25억이 됐어. 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뱉어내냐고. 뱉어놔야 되는데 뱉어내는 구간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점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게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우리가 발표한 내용에 보게 되면 보도자료를 보죠. 네. 기존에 아마 우리가 이제 사업 그 뭐예요? 합리화 방안이네. 추진위원회가 형성됐을 때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거를 개시 시점. 개시점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마 조합 설립 이후로 이제 변경이 됐고 하여튼 그 내용은 좀 내려가다 다시 보자고.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무슨 내용인지는 나중에 그냥 추려서 따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도 글씨를 뭐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다 초과이익 환수를 때리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기 보유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투기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어떤 나라에서 큰 어떤 보상을 내려주는 듯한 선심을 쓰는 듯한 드네요.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뀐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내란 얘기 아니에요. 네, 어차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되는 되잖아. 거야. 근데 나는 좀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구간만 넓히면서 비율은 똑같아. 비율은 똑같죠. 비율은 똑같아요. 부가율은 똑같잖아요. 네, 부가율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물론 많은 혜택 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러니까 오세훈이랑 싸우는 거예요. 음.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대립각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 네.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에 미분양 난다라고 사태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해 버리잖아요. 네. 지방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됐을 때 음. 뭐 1억 7천에서 2억 4천까지 이득을 보고 시세가 점핑할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만 적용한다는 얘기잖아. 추가이익 환수는. 서울 아파트에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안 풀어주잖아 서울은 규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적용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겠지. 적용은 다 하는데 하는데 해당되는 데가 없지. 해당되는 데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세대다. 거의 없죠. 거의 뭐 일부 세대다. 해운대 좌동이나 뭐 그런 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있겠지만 조금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지방에서는 그냥 혜택 볼 수 있는 건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음.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제일 지금 심각하게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이라는 규제 지역, 대표적인 네. 규제 지역인데 그 규제 지역은 어차피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쪽으로 놓는 거고 나머지 지방 쪽에 선심성 공약 피면서 그래도 국토부가 뭔가 일을 했다라고 지금 뭐 냄새라도 풍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진짜로 전형적인 미봉책입니다. 하여튼 그건 내려놓고 보자고요. 일단 시점을 보자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뭐 있던 부분을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시점을 변경을 했죠. 이게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된 다음에 준공까지요. 한 15년 걸리는 데도 그죠.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계지공 그때 20년 걸린다 그랬죠. 내가 막 20년씩 걸려야 되는 건데 추진위원회 정비국 지정되고 추진이 된 다음에 최소한 15년 이상 걸리는데 15년 뒤에 가격으로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거야. 인플레이션만 따져도 그게 몇 프로인데 그냥 그거를 물가만 올라도 물가가 한 해 4% 정도 오른다고 네. 가정을 했을 때 복리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거 2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실은 여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집값이 안 오르기만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 내가 세금 내기 싫어서 집값이 오르면 안 돼. 주가다 끼워놔도 이거는. 주가다 끼워놔도 안 돼. 왜냐면 내가 준공돼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준공돼가지고 그때 시세로 해가지고 그거로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몇 억씩. 아니, 관리처분 시점에서 준공까지만 가도 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때려 붙는 시점에서부터 준공되는 시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적용을 한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맨 시세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서 비싸게 산 가격이 시가로 조정이 되면은 그게 더 좋아지는 아파트, 좋아지는 것만큼만 올라가는 네. 차익을 즉시 반영하는 게 관리처분부터 준공까지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조합 설립이라 그러면 이것도 10년 넘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10 년이에요. 보거든요. 암만 빨라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그래 요즘에 뭐 신속통합 민간 뭐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속도로 좀 빨리 해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잖아.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래 시점이 원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안 되는 거고, 네. 특히 안 되다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2년 안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또 거래가 되는 거고. 이것도 그러면은 그겁니까? 소급 적용입니까? 뭐 어떤 게? 이거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이 구성 시점 지금 지난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아파트들은 그래서 내가 요거 잠깐 내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아까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몇몇 개 단지가 이득 보는 애들이 있어. 몇몇 개 단지가.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 우리가 그 반포중흥 1단지 있죠. 네. 반포중흥 1단지에 아마 5주구 겁니다. 뒤쪽에. 네. 앞에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는 거고. 아유 3주구. 3주구. 3주구 쪽 삼성이 들어간대. 네, 삼성이 나게 3주구죠. 거기 같은 경우가 아마 4억 원대 정도 부과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4억이요? 네, 근데 얘네들은 얄짤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고. 새집 그냥 내가 재건축해가지고 들어가는데 4억을 내고 들어가야 돼. 내고 더. 들어가야 네. 돼. 그리고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부과를 예상하고 있는 방배 3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50% 30%로 감소해서 5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될 거래요. 방배 3익. 야 거기는 지금 막 축배를 축배들죠. 들고 있겠네. 축배들보다는 원래 안 내도 되는 건데 3천만 원만 내도 줘야 돼. 되니까 축배를 드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 야이씨 빨갱이야 이씨. 반포 센트럴 아스테리움이 아유, 있어요. 네. 여기서는 한 3억 정도 분담금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6천만 원이 감소가 될 거랍니다. 6천만 원 감소 2억 4천 내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아마 18년도 추정액으로 1억 3,500만 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때 5,4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강남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반포 주공처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애들이 있고 걔네들은 빨리 해가지고 그런 거야. 빨리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천천히 해야지. 빨리 해서 얄짤없이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얄짤없이 안 내도 되는 애들이 진짜 몇 개 재수 되는 없다. 거죠. 그렇죠. 진짜 재수가 그게 사실은 운이 없네. 네. 삼성구가. 몇 천만 원이 그냥 눈 깜짝해서 날아가는 몇 억이지 몇 거예요. 억. 몇 억이 날아가는 거지. 하여튼 그런 데도 있다. 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재수가 소급 없다. 적용을 한다고 해더라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야. 네. 진짜 이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법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10년 이상 또 보유하면은 또 거기에 또 50%또 깎아준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획일적으로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 우리 옛날 방송할 때 내가 저기 어디예요? 신도시 만드는데도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보상을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구간별로. 왜냐면 어제 샀는데 오늘 보상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거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완전 투기해가지고 다 투기꾼이잖아. 걸렸잖아요. LH 다 구속되고. 이것도 이런 형태로 진짜 구간을 쫙 나눠줘서 거기도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아예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래 갖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거 자체들도 구간별로 뭐 10년, 9년, 8년, 7년 이렇게 자르는 것도 비율 다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진짜 반포주공 3수구에 살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그냥 네. 그 집 한 채 한 뭐 5, 6억 할 때 사가지고 한 네. 20년 살았어요. 한 20년 살았어. 그리고 그냥 난 집밖에 없어. 그 세탁소에서 맨날 다림질하고 퇴근해가지고 뉴코란도 타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TV도 대우 TV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탱크주의니까 안 깨지니까 그 탱크주의 그 대우 TV 때까지 살아있는 거 화면 뭐 이렇게 처음에 틀었을 때 요만했다가 화면 이렇게 커지는 거 그거 보고 있는데 야, 그건 AS도 안 되잖아. 재건축한대요. 갑자기 재건축한대. 나한테 20년 동안 사셨으니까 특별히 3억 내야 되는 거 1억 5천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감사해요 원희룡 장관님. 이제 감사합니다. 고령자들 있잖아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 양도세 낼 때까지. 그러니까 유예를 해준대. 네, 그 그러니까 나중에 집할 때 뜯어가겠다. 양도세 폭탄이죠. 완전 개폭탄이지. 야, 그러니까 이게 국제 마피아파랑 양양이파랑 다를 게 없다니까. 근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아. 이게 제대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이 징수가 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네. 다시 그 제초안이 시행이 된 이후에 한 3조 정도 걷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집행이 된 데가 없다고 합니다. 뭐 안 내는 거에 안 내는 게 대부분이죠. 그 징수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럼 재건축 어떻게 해? 돈 없는 그래서 사람. 아니 민현님 솔직하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방화 5구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어가지고 민현님한테 1억 내라고. 1억이 뭐야 거기 한 3억 3억 내야겠지. 3억 내라 그러면 현금 갖고 있어요? 그냥 지로로 왔어 이렇게 지로로 해가지고 돈 내라고 이렇게. 그리고 저거
그거 세금 안 내면은 그뭐 차표가. 체납 차표가. 먼저 하겠죠. 그래 뭐 고액 체납, 체납해가지고 고액 체납자. 고액 체납자 가지고 딱지 붙이던가 아니면 세를 놨는데 네. 우리 좀 이따가 그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전세 거지만 보증금. 그 전세 세입자가 이 새끼 세금이 국세가 밀렸는데 혹시나 밀렸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동의 없이 막 어. 뛰어봐요. 다 떼어볼 수 체납 있는데 내역을 다 띄워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야. 돈이 없어 어떻게 할래요 그거? 멀쩡한 사람 그냥 체납자로 만들어 버리는 제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멀쩡한 네. 사람 바로 그냥 골로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38 기동대에 나와가지고 잡아가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민현님 이제 차 같은 거 만약에 있잖아요. 그거 다 압류해 다. 딱 다 압류지. 잡으시고. 또 보니까요 이게 그 뉴크란도도 압류한다니까. 탱크주의 그 대우 그저 TV도 압류하고 다 근데 압류한다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세금 체납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가세를. 네. 부가세를 체납을 했는데 내가 재산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거에다 겁니다. 애들이. 오. 내가 차에는 안 걸어. 오 그래요? 어. 제일 비싼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집을 하나 어. 갖고 있다. 집에다 걸어. 일단 집에다 집에다가, 걸었지. 그렇지, 부동산에 집이지. 걸겠죠. 맞죠. 뭐든지 그 얘네들이 세금 체납자들의 이건 뭐야 압류 거는 거는 가장 큰 부동산에다 갖다 걸어요. 쪼잔한 건 안 걸습니다. 괜히 골치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괜찮다는 거 그래서 걸어봐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민현님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을 하. 아니 그 조만간 또 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좀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재개발해도 소급 적용한다고. 초과이익 환수 내라 그러면은 민현님. 그러니까 진짜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꺼지셨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북한으로 그냥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냥 꺼지세요 그냥. 꺼지는 관도 그냥 능력이 안 되면. 그쪽 나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 가. 그래요. 그래서 기존 분담금을 이렇게 구간 나눴다고 하는 네. 거니까 봐줘서 이거에 감사하다고 해서 내가 자천하잖아 또.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나는 이 정도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대충 이제 계산해 보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그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내야 되니까. 이게 뭐 밥 굶어 이제. 제초한 환수예정 사업단지 28개 구가 있는데 28곳이 있는데 네. 랭킹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사에 나왔는데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높은 데가 네. 1위가 용산 한강맨션이래요. 한강 대박이죠. 1인당 7억 7,700만 7억 원. 7,700만 원. 재건축 집 한 초과이익 채 값이야. 제초한 그 환수 예정 금액 7억 7천. 야 검단의 아파트 2개 값이야. 건달 아파트 2개래. 2위가 성동의 장미 아파트 4억 6천. 3위가 서초 반포 아파트 4억 2천. 네. 이렇게 야, 랭킹이 반포가 나오고 더 싸네. 한강맨션이 압도적인 1위를 한강맨션은 차지했네요. 뭐, 한강 맨션은 워낙 좋은 제추한. 거니까. 벌써 이름 벌써 맨션이잖아요. 맨션이죠, 맨션. 이 맨션이 일본에서 그지 일본식 네. 옛날에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맨션자 들어가는 집들 있죠. 엄청 그거는 커요. 가장 고가에 했던 아파트들입니다. 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건설자들이 최고의 자재를 지은 게 맨션. 그 일본 간부들 막 그 살게 하고 막 그러려고 고위 간부들. 그리고 주택 옛날에 마련해 용산 주고. 한강 맨션에는 군 장성들도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국방부 지금도 많이 살 있고 거예요. 뭐 네. 좋아하니까. 렌트하시고. 하여간 그 문재양이 만들어 놓고 원희룡이 이제 빠따를 제대로 쳐가지고 이제 좀 덜 치긴 하겠지만 곤장을. 하여튼 뭐 어차피 안 내는 건 아니야. 네, 어차피 내야 치는 되니까 네. 이제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뭐 일기 신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나 재건축 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돈 준비하고 있어요. 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분당이나 뭐 일기 신도시가 원희룡 장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스터 플랜 짜는데 2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2년 뒤에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는데. 이거 뭐 삽 뜨기 전에 연필이라도 든다고 뭐. 그렇죠. 우리 뉴스에 나올 거를 미리 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네. 낮아졌대요. 하여튼 저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하세요 빨리. 이제서부터는 그 무슨 재건축 밥을 초과이익, 먹어 우리가. 네,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걸 그래서 적금을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아 오늘부터 저 점심 싸구려로 드시고 저 네. 냉장고 가면은 제가 다이어트식 그 랭킹닷컴에서 그 사놓은 거 많거든요. 오늘부터 그거 점심 다 그걸로 드세요. 그럼 네가 계속 사주는 거냐? 아니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살게요. 나는 재건축하고 상관없으니까. 저는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예. 포함되시는 분들 계산하기 이제 쉽게 나왔으니까요. 네, 대략적으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 저기 보도자료 보시고 그다음에 네.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내용 잘 풀어가지고 나온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속보래요. 그래요. 문화일보에서 속보를. 아니, 난 기대를 많이 했어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50%씩이나 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공산주의죠. 이거 뭐 양도세도 내야 되거든. 아니 내가 팔고 나서 이득을 보면 그때 가서 내야지. 그럼 파는 시점에서 떨어져 있으면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잘 봐요. 내가 다주택자야. 1주택자는 아니고 다주택자야. 그래가지고 할인을 50% 못 받았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썼을 때
뭐예요? 2주택을 우리가 그 양도세가 몇 프로입니까? 60%잖아. 그죠 60%. 원래. 네. 지금은 60%. 일시적으로는 40%로 40% 내려오고 일반 있어요. 과세로 됐지만 60%란 말이죠. 그죠? 예, 중과 30%, 20%. 아, 3주택제가 30%. 30%. 네. 30%죠.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그거 없었다 치자. 그 일반 과세 다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한 40% 되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50%를 냈어요. 50%를. 네. 그러면 마이너스야. 합이 90%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내가 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야, 내가 다 그 장기부 특별공제가 장기부 특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유예를 받았어. 60이 넘어서. 그래서 50% 내야 될 거를 양도할 때 낸단 말이죠. 근데 내가 다주택자라 가지고 팔려고 했더니 90%가 세금인 거야. 기사님이 10억짜리 집에 살다가 집을 막 그 DH가 들어왔어. 그래서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장 내야 돼. 근데 안 내도 된대. 네. 60 이상 고령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팔 때 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되니까 18억이야. 그래서 18억인데 4억을 먼저 내야 되고 8억에 대한 내고 8억에 대한 양도세 40%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도 8억이네. 또 8억이야. 그럼 그 돈이 그 돈이네.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그걸 그거 왜 하냐고 그러면. 근데 나는 분담금 냈어. 음. 재건축 분담금 내고 나서 들어갔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런 형태로만 간다고 계산 때리면 이것도 동의 안 해줄 사람 많네요. 신박하네. 재건축 내가 안 분담금 되네. 막 3억 내고 나서 했는데. 아니고 이건 이익에 대한 어떤 초과 환수가 아니라 그냥 그 징벌이죠, 징벌.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발생해요. 이중 과세인 거잖아. 이중과세지. 그쵸. 이중. 이런 법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지 양도세 낼 때면 내도 다 내는데 세금인데 어차피. 하여간에 뭐 분당 1기 신도시 계시는 분들 네. 뭐 마스터 플랜 빨리 짜라 뭐 윤석열 뭐 이 자식이 뭐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절하세요. 얼른 국토부 앞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가지고 삼고구두례 해 빨리. 삼고구두례 해. 세 발짝 걷고 한 번 전하고 세 발짝 걷고 한 번 전하고 해 빨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저 현재는 북한으로 속보. 가세요 그냥. 오늘 속보 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할인해주겠다. 할인해주겠다. 할인. 네, 유예해주겠다. 그래요. 네. 이제 저 뉴스 후딱 빨리 가보죠. 이제 빨리 가시죠. 경매 넘어간 전셋집 이거 경매 뭐 저거 전세 사기라고 하면서 지금 네. 1,40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1,400명이? 1,400명.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1,400명. 그러니까 그 많은데. 거의 한 3,000명 정도 타깃인데 1,400명 정도만 지금 1차적으로 조지고 있대요. 네. 없는 죄를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불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전세 사기범들 있잖아요. 아주 찢어 죽일 놈들이라고 하는 경찰에서.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매 그 전세금을 못 냈을 때는 이 집을 갖다가 전세로 이제 경매로 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전을 받아가지고 음. 세금 먼저 내고 체납세 아까 말씀하셨던 네. 체납돼 있던 국가에 내야 될 세금 먼저 내고 네.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자한테 돈으로 갖다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네. 이제는 세금 먼저 주기 전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2등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부터 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민현님이 5분 브리핑 준비한 거 아닙니까? 가시죠. 예, 뭐 전반적으로 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어떤 보도 자료가 있는데 네.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요.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5분 브리핑. 그러니까요. 그때 30분 브리핑 이후로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계약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미납국세 열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임차 희망인이죠. 계약 임차 개시일 전이니까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네.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임대인에 대한 미납조세 연락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얘기는 동의하지 않으면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현재 현행 제도를 이렇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계약서를 쓴 날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그 미납 조세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제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한다고 해요. 초과이익 환수 안 낸 것도 열람되잖아. 안 돼. 그쵸. 다 나온 거지. 제초안도 다 열람이 그다가 되죠. 얘기한 거 아니야. 국세 그거 안 국세 들어와. 체납이니까 그죠. 세입자 못 받아. 안 들어와. 못 들어간다니까. 요지는 그 계약 단계에서는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그 국세 체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네. 것이고 임차 단계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네. 임대인이 변경 시에는 현행은 이제 주택 임차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국세랑 이제 임차 보증금 간의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판례에 따라 집행을 했는데
이제 개선 방안은요. 이제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인데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는 임대인이 변경이 됐어요. 임대인이 변경이 됐는데 종전 임대인의 그 미납 국세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 보증금을 후순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된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종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만큼만 우선 면제를 그렇죠.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다는 이거야. 그 시민사님이 먼저 집주인이고 네. 세금이 1억이 체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전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사님이 나한테 집을 팔았어. 근데 내가 미납 체납액이 재건축 초과일 컨세를 안 내가지고 5억이야. 그러면 내 5억을 우선 변제로 세금으로 떼가는 게 아니라 시민사님이 먼저 빚을 줬던 나라에 빚을 줬던 1억만큼만 먼저 변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서 전세 보증금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또 뜯어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 집주인한테 그 계약했을 당시에 남아있던 체납액만큼만 우선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 있던만시 남아있는 거는 경매 차후에 처분해가지고 다시 한다. 남는 금액을 갖다가 보전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내용이 이제 경매 또는 경공매 단계에서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당해세 우선 원칙을 예외 적용한다. 당해세가 상증세랑 그 재산세랑 그렇죠. 종부세죠. 지방세. 네. 기존에는 그 당해세 국세를 먼저 당해세를 먼저 그 우선 변제권을 줬는데 이제는 그 저당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뭐냐면 고지서가 내가 전세 계약한 날짜보다 고지서가 늦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2번씩 날아오잖아요. 네. 근데 나는 전세 계약을 올해 1월 1일 날 했는데 올해 6월 1일 날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경매가 걸렸어. 그럼 종부세 고지서 금액부터 먼저 까고 나서 나한테 보증금 준다고. 나보다 늦게 날아왔는데 분명히 고지서가 나는 먼저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종부세 그거를 먼저 내게 빌렸고 했던 그렇죠. 거였죠. 나중에 날아온 고지서는 뒤로 빼고 계약한 사람 먼저 임차인 먼저 챙겨주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호를 더 해주는 거죠. 그렇죠. 더 해주는 거지. 그걸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법제화 시켜버린 거지.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 그렇게 많았나요 이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거 굳이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거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무슨 전세 사기가 그렇게 횡행을 하고 뭐 청년들이 뭐 자살을 했어 지금? 집단 자살을 했나? 그러니까 크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시가 될 만한 사안일 아니 수도 왜냐면 있겠지만 이런 깡통 전세라든지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기는요. 그거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아니, 계속 있었어. 전세라는 제도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거의. 아니 2008년, 2009년에는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가가 비쌌어요. 비쌌어. 그것도 사기야? 그럼 그거 사기치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요것도 한번 우리 연구를 한번 해보죠. 도대체 왜 정부에서는 굳이 이거를 법제화까지 하면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뭘까? 시장 안정화를 이제 도모했다라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안정시켰다. 누가요? 누가? 원희룡이. 참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그냥 뭐 그 개인 임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보다 크게 뭐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네, 왜냐면 자기네들이 보통 대부분들이 임대 뭐 집 한두 개 더 사가 한두 개 더 있어서 임대 놓는 것들은 다 새 가슴이잖아요. 솔직하게. 아니 그 무서워서 누가 함부로 갭 투자 같은 거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죠. 못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들은 아까 말한 진짜 사기를 치려고 준비한 애들. 빌라왕? 빌라왕 이런 애들. 또 아니면 우리 법인 임대 사업자를 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근데 사실은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길 때도 있어요. 뭐 세금을 좀 연체를 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융통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해서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매도 시기에 좀 타임이 늦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업 잔존율이 100%가 돼야죠. 아무 문제 없는 기업만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폐업률이 없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다 제껴놓고 사기라고. 진행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이게 사기꾼이- 누가 임대 사업을 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을 잡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기꾼이 양산되는 거네. 음. 원희룡이 만약에 이거 장관 저는 이제 관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몇 달 됐지 장관 된 지? 한 3개월 됐나요? 그럼 아직도 한 1년 반은 남았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집값을 잡겠대요. 네. 그 얼마 전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비정상이니까 지금보다 40%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 PIR이 뭐 18년인데 이거 12년이 적정 수준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소득을 올려가지고 PIR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국민 그렇죠. 평균 소득을 올려가지고 PIR을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네. 집값을 후려잡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면 집값이 10억이에요. 40% 떨어져야 돼. 집값이 6억이 됐어. 뭐 전세금이 6억이야. 그럼 사기네 이 새끼야. 원희룡아, 그럼 사기잖아. 그럼 집주인 사기친 거잖아. 집값이 6억으로 떨어질 줄 알면서도 전세 6억에 놓았으니까 사기잖아.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지금 사이렌 울려 사이렌. 네. 하여튼. 근데 전 국민을 그거는-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야. 네가 좀 전에 얘기했던 네. 부분, 이효정 소장이 얘기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용인 수지에 있는 집을 내가 샀었을 때 그게 금액이 한 3억 6, 7천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게 전세가 3억 5천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 그랬다니까. 근데 매가가 2억 9천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럼 저 역전세니까 사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아까 그때도 저번에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시장 상황은 벌어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당연히 그거를 이렇게 현재 법으로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범법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아니 거죠.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정부가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속였냐고. 네.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집값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범죄자 애들이 이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못 주는 순간에 너는 범법자다 그래버리면 다 구속이지 뭘.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까지 안 벌어지는 게 가장 해피한 아무도 안 거고. 사는 시장에서 안 사주고 안 팔리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증금 못 빼주면 넌 범죄자라고? 아니 이런 악마 마녀 사냥이 어딨어. 그래서 중요한 팩트는 임차인을 그죠? 임차인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 거니까. 나라에서 이런 이 대책을 마련해 놓은 건 좋은데 네. 이거를 뭘 전 국민을 싸잡아다가 집주인을 갖다가 사기니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냐니까? 아 그러면 기존에 그 사실은 이거를 막 반기를 들어야 될 거는 은행 아닐까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 대출해준 애들이 분명히 다 있을 텐데 네. 그죠? 이거 보증금 먼저 빼면은 자기도 회수할 길이 없는데. 수수료 밀려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은행이 사실은 더- 돈 빌려준 애들이 더 사실은 나리나리 쳐야 되네. 그렇죠. 참 이거는 저도 이제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부터 뭔 이게 행정력 낭비야 이게 헛짓거리야.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시행됩니다. 기재부에서 이제 보도자료 나온 거죠. 10월에 이제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 그러니까 제출한다고 해요. 국회 제출한다니까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 통과가 그러니까 돼야지 열릴 이제 필요는 뭐 없어 사실. 하는 거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이야 근데 이거.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이 경매로 붙여졌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제에 대한 어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라에서 세금 떼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길바닥에 나왔는 전세입자를 먼저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니까 이건 맞는 거라고. 네네.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뭘 하는 거냐면 일부러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집주인을 겁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일부러 경매 떨어뜨리면 나 몰라라 하고 전세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집 등기를 쳤지. 자 그럼 민현님 이거 국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상해세도 다 얘기하는 거죠. 지방세도. 지방세랑 그러니까 그거만 아니면은 저 은행에서 빌려준 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죠. 그거는 보증금은 뒤로 밀리는 거지. 그런 거 그게 그거네. 저당권은 뒤로 밀리고 어. 그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만큼만 주택임차 보증금을 보호해준다는 그래. 얘기죠. 그러면 이해는 일부 갑니다 저는. 네. 세금이니까. 기재부에서는 나라에서 안 받겠다는 거야. 나중에 나라에서 받겠다. 나중에 받겠다. 나라에서 딴 데 가서 받겠다. 더 받을 이거예요. 거를 후에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 집 가지고 걸려 있는 거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일 큰 재산이 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집에다가 임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그 집에서는 안 받겠다 이거야. 딴 데서 받겠다. 딴 부동산을 먼저 딴 거는 데서 거지. 받겠다 이거지. 그렇죠. 얘네들 딴 거 무조건 큰 거 먼저 걸어. 그 나라에서 이거 임차인 보호한다고 대책은 맞는데 이걸 갖다가 전세 사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검찰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겠다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살짝 애매하긴 하겠다. 임차인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거 반대하면 또 임차인한테 욕 더럽게 먹거든요. 또 삥도 뜯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세금은 또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참 골치 애매하게. 아픈 거죠. 그래. 모든 게 다 세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입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나중에. 뉴스 보시죠. 그래요. 원희룡 장관 또 자꾸 나오네요. 삼고우들이 하려니까 빨리
이거 초과이익 환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해요 빨리. 아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면요 첫 화면에 일타 강사 원희룡 장관의 유튜브가 바로 딱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 유튜브 채널 홍보하려고 국토부에 들어갔나? 원래 그분은 목적은 국가기관에. 유튜버야. 유튜버예요? 1년에 좀 한 3억. 우리도 유튜버인데 국토부 좀 입성 좀 시켜줘라 씨. 우리도 유튜버다. 그래요. 자 뉴스 보죠. 네, 2027년까지 시범지구로 1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대요. 네. 임기 내 첫 삽 못 떠도 연필은 들 거야. 연필은 나도 맨날 들고 있거든. 나 핸드폰 들 거야. 이건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대통령 공약이었던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사실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얘기를 했다가 뭐 2024년도까지 마스터 플랜을 한다고 그랬더니 신도시 계신 분들이 개소리하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꿈틀 놀라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2년 뒤에 하겠다. 바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2027년도에 그래도 5년 뒤네 뭐 어차피. 2027년 뭘 하겠다는 거죠? 지구 이제? 지정이야. 지구 지정이에요? 네. 시범 단지야. 선도 지구 지정. 그러니까 선도지구 시범 지구 시범 시범 단지잖아.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때까지는 이제 시범 단지를 이제 몇 군데 지정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1개 신도시 중에 분당 같은 경우에 30년 연한이 지난 애들은 그죠? 그럼 그 전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아, 이게 그렇게 되면 여의도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엑스맨이 너무 많아요. 정부 부처 내에 빨갱이도 너무 많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뉴스는 언제 나온 거죠 이게? 어저께 나온 거죠? 28일 28일. 어제 오후에 나온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또 여기 또 데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죠 당연히. 네.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뉴스 할 때 아마 1개 신도시가 목동, 상계 이런 애들보다 늦게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늦게 될 수밖에 왜냐면 없죠. 얘가 또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럼요. 태생이 먼저 있는 태어난 거예요. 놈 먼저 해결을 해줘야지. 그리고 분당이긴 하지만 분당이라는 완전히 서울이랑은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는 분당 뭐 서울 수도권일 때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그쵸. 분당 보거든요. 그럼 먼저 태어나고 먼저 서울 중심 내에 있던 것들 먼저 있던 것들 노후된 것들 먼저 진행을 해준 다음에 얘네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목동 상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얘네들 먼저 해준다고 하니까 상품성이 어긋나는 거지. 목동 상계도 난리 나는 거지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얘네는 이렇게 뭐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쪽에서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어. 사실은 공약이라고 해서 뻥튀기 공약을 한 거 아니야? 공약이 뭐야 공개 약속이잖아요. 공증된 약속이잖아. 공증을 한 약속이잖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얘도 20년 넘게 걸립니다. 저는 이거 국민의힘이라는 이 집권 여당에도 민주당 사람이 너무 많아. 빨갱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많이 분탕질이나 하고 음. 다 무슨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자리 꿰차가지고 자기 보신이나 하려고 그러고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떨어진 사람을 갖다 놓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비전문가가 국토부 장관 되면은 거지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예측했던 부분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하여튼 분당 얘기하면 얘기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하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개발하기 쉽지 않다. 빵카. 빵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아마 안다니까 여기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이나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아마 입주자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알 거야. 내 아파트 밑에 군사시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100%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왜냐면 지금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분명히 그 지하 주차장 파면 그 벙커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개발하려면은 마스터 플랜 짤 수밖에 없는 거야. 군사시설을 다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약을 발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는데 그냥 아예 거짓말한 거니까. 그 거짓말을 했든가 정치하는 거 모를까? 그둘 중에 하나라니까. 정치인들은 무능하든가 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 네.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이지랄했으면은 이거는 진짜 욕을 왜냐면 국민은 바보로 아직까지도 개돼지로 하는 거지. 개돼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하는데 그걸 왜 몰라? 그러니까 5년 임기 내에 첫 인제 와가지고 무슨 뭐 욕바지야? 임기 내에 첫 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은 잡겠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난하는 거니? 이것도 벌써 못할 것 같으니까 네. 밑밥 깔아놓는 밑밥 거야. 깔아놓은 거지. 성렬이 형이 희룡아 네가 대신 욕바지 좀 해라. 아니 못할 것 성렬이 같아. 형은 그런 생각 다 안 해요 지금. 그냥 뭐 그 지금 바이든인지 뭐 저기 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각을 못 해야 되니까.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장이면은 뭘 이거를 자기가 짜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가 뭐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5년 내 첫사업은 못 되겠지만 연필은 자꾸 그림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원장관도 아이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답답하다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겠네 진짜. 아 진짜 무능하다 무능해. 아 정권이 바뀌면 좀 유능한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네.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거잖아 이거. 뭐 전세 사기범이 어디서 세상에? 아니 성폭행범입니까? 전세 사기범이 무슨 뭐 사람을 찔러 죽였어. 뭘 지구 끝까지 뭘 쫓아가? 아니 뭐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뭐 잠재적 범죄자로 그냥 그 국민을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를 취급하는 집주인이 느낌이 다. 들어요. 네. 근데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타겟은 저는 그래요. 이거 사실 아파트는 별로 이런 게 없거든요. 솔직하게. 아니 만약에 이 전세 사기범들은 대부분들은 우리가 다 보면 빌라. 뭐 다 빌라나 다세대. 이런 애들인데 이런 쪽인데 그쪽이 지금도 거래도 다 잘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세 사기범 당연히 사기치고 나쁜 새끼들 있으면 있죠. 예전에는 그냥 이게 형사법으로 지금 진행을 많이 못했잖아요. 대신 못하죠. 이거 다 민법으로밖에 안 민사지. 되는 민사밖에 안 네.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형사법으로 진행을 해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데 무슨 공소시효가 뭔 상관이 있어? 여기서 필리핀 마닐라로 도망가면 마닐라까지 쫓아가가지고 잡겠다는데 근데 이거 일단은 원희룡이. 저는 겁을 주는 듯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강서구에다가 뭐 또 센터 하나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 워낙 강서구에 그 화곡동 일대, 그저 화곡동이다. 까치산이나 화곡동 일대 워낙 이 전세 사기범들이 많으니까 전세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세 사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가 되는 거야? 그죠? 봐봐요. 전세가 매매가가 만약에 1억이면 전세를 1억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냥 집을 사는 사람들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사던가 아니면 이거를 빨리 털어야 되니까 9천 8천에 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증금 1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못 돌려주잖아. 응? 그러니까 이 1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 사기범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서 진행하는 건데 더 받는 사람들이 있단 그거 말이에요. 1억 천에 받으면 1억 천에 받으면 1억 1,000만 원 다시 회수 그 집주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세금에서 집주인한테 1,000만 원을 준 거야.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아니 사기를 어떻게 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까? 그냥 안 팔리니까 사기. 아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전세 사기 한번 쳐볼까 이러고 부동산에 내 집이 2억인데 아니야. 내 집에 3억에 내놔주세요 막 이러고 전세 사기 치는 거야? 이 집이 3억짜리 전세입니다. 끝내줍니다. 빨리 와세요. 지금이 아니면 없어요. 막 이러고 사기 치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못 들어와 전세 막 이러면서 그게 사기야? 어떻게 치는 거야 사기를?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 사기 나는 치길래 그런 사기야?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부터 아니 빠지 사장 같은 거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빠지 사장이야 대부분들은. 그러니까 빠지 사장을 어디 길거리 노숙자한테 신분증만 빌려가지고 네. 그냥 이 사람한테 500만 원 주고 전세금 등기가 하도 안 쳐지니까 전세금 받아가지고 퉁치고 그냥 500만 원 주고 나서 파는 경우는 봤거든요. 마진은 남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근데 그게 전세 사기인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냥. 그거야. 그거. 그거 하면은 지구 끝까지 가. 넓게 보면 사회 행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으로 채권 회수할 수 있는데 네. 보니까 전세 사기가 이제 사회 행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사회 행위의 그 공소시효는 행위를 안 날부터 5년 이내라고 합니다. 5년까지라고. 공소시효가 5년. 예, 뭐 지구까지 못 찾아가겠네요, 그럼. 캐치미 이프 유캔 한번 찍으면 끝나겠네. 원희룡은 그냥 이 전세 사기범만 쫓아다니다가 국토부 장관 이거 지랄이고 다 그냥 끝나겠지. 이미 다 끝나네. 이게 사실은 이분이 해결할 일은 아니거든 내가. 이 봤을 사람이 때. 왜 해결을 내 그걸? 근데 왜냐면 이게 전세 사기범이 생긴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동안 전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사실은. 네. 너무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 전세가 많이 남아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전세가 없으니까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를 거의 추월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되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입지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동산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전세 금액보다 싼 지역은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근데 이벤트도 없고 사실 개발에 대한 의지도 없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누가 살려고 하겠어 사실. 누가 사? 그러다 보니까 다 전세 수요자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꼭 살아야 되고 싸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개발된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없다 보니까 빌라 금액이 싼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거든 이게.
근데 하고 들어가 전세 금액이 올라가 들어가 봤더니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건물 지었었던 금액보다도 전세금을 더 많이 받아. 그렇죠. 어. 그쪽에 수요가 또 몰리니까. 근데 그 자기가 끌고 가기에는 좀 불안해.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그거 끌고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명의를 사갖고 와가지고. 명의를 사갖고 오는 거야.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명의만 네. 사갖고 와서 등기치에 전에 문제 없는 사람들 갖다 놓고서는 그거는 사기가 맞지. 그 사람들 이름으로 집주인이 돼 있어. 근데 네가 집주인 책임져라. 누군지도 몰라. 그렇죠. 노숙자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막 후순위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빌라왕 이런 애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그런 애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려니까. 근데 네가 쫓아갈 필요도 없고. 얘가 할 필요는 네. 그냥 냅둬. 뭐 알아서 그냥 근데 해가망신하고 그것도 다. 나는 이거는 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내년까지 3개인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그게? 몇 명이나 전세 사기로 고통을 받길래 그래. 그냥 저 못 사는 사람 저 반지하에서 지금 굶어 죽고 막 자살하고 지금 집단 자살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데나 가. 근데 그게 다 되게 극소수야 이게. 극소수지. 아주 침소범대도 많지는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뭐 보호해야 될 건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좋은데 네. 무슨 뭐 진짜로 뭐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다들. 그냥 이거 가면 돼. 이 전세 사기범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 특별법 사기범을 지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기신도시 특별법 사기범. 사기범들. 누굽니까?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나 치매가 좀 와가지고. 셀리를 막 부르고. 치매가 와가지고. 셀리 오셨나요? 이러고. 제니 씨였나? 뭐 이러고. 아니 그런 분들은 지구가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사기죠.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뭐 뉴스에 네. 그 분당에서 그 얘기 쓰는 거 아니야 또? 뭐. 일기시도 특별법 사기꾼 지구가 쫓아가겠다. 진짜 쓰는 거 아닙니까? 공약 사기범이죠, 맞아요. 이거 이승훈님 혹시 말이 만약에 맞아요. 나오잖아? 그러면 저희 뉴스는 성공한 겁니다. 남자 김현미 같아.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남자 김현미. 현미 누나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이승우님이 얘기하시네. 네. 원희룡 지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는데 하는 짓은 순 바보 멍텅구리네요. 꼴 멍텅구리. 보기 싫어요. 그림 가려주세요. 꼴 보기 싫어. 자, 다음 뉴스. 럭키 람보르기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곧 전세 사기범이 되는 건가요? 혹시 사기 안 치셨으면 그냥 깨끗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사기범.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럴 걸 뭐 목적으로 두고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 봅니다. 전세 사기. 아니 500만 그만 갖고 하셨다는 건 500만 원 절대 받고 모르죠. 명의 빌려주고 막 그러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나오네. 공약 사기범부터 잡아야 돼. 그렇죠. 공약 사기범을 잡아요. 그래, 그게 그 문구가 좀 더 멋있다. 맞아. 일기신호 특별보다는 공약 사기범. 공약 사기범 지구가 쫓아가겠다. 똑같아 지금. 아유. 그래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통으로 동별로 잡는 게 아니라 필지별로 지정하는 수순이 가나 보네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아주 좋은 해야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왜냐면 우리가 대치동 거 얼마 전에 봤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대치동에 4억짜리 빌라 들어가려 그래도 그거 살라 그래도 사놓으려 그래도 거기 입주해야 돼. 입주를 해야 돼. 아 근데 더 웃긴 건 매물도 없잖아. 그죠? 네.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우리가 보면 이제 삼성동, 대치동. 그다음에 대치동 뭐 압구정. 어디예요? 압구정동, 그다음에 청담동, 청담. 그다음에 잠실. 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바운더리들이 사실 거래가 거기 같은 경우가 계속 그래도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다 보니까 매물도 없어요. 매물도 그죠? 없어요. 다 거기 살고 있어. 다 살고 있어.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은 이유는 뭐야? 가격이 오를까 봐 거기 못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지금 사도 오를 것 같으니까 묶어놓은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거래량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투자가 없죠. 대신 걔도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거든요. 아파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정비업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네. 진행하는 거 좀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서는 봤는데 매물도 없어. 근데 매물이 없어요. 노후도가 꽉 찼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물어봤더니 집을 안 내는데요. 그 학원가 보내려고. 물론 학원가에 있는 임대 수요자가 너무 많기 너무 많아. 때문에 집주인이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더 웃긴 건 뭐냐면 내놔도 실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긴 실거주할 사람이 다 꽉 찼기 때문에 꽉 찼어. 임대로 꽉 찼기 때문에 실거주가 들어올 수도 없대요. 아니 안 빠져. 한번 전세 들어오면 애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빠져. 빠져.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전체적으로 묶는 게 아니라 파샬로 그렇죠. 쪼개서 그 지역 묶는다는 블럭 단위로 거지. 이렇게 잘라야지. 블럭 단위로. 왜냐면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은 지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집을 강제로 못 사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원래 불법이야. 불법이죠. 그래서 미혼이라니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은 거야. 아유,
왜냐면 모든 건물 주택에도 토지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거래해야 되는 부분은 거래를 불가하게 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토지로 토지 묶어가지고. 거래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토지는 안 사고 건물만 산다고 들어가겠네. 이 아파트 있잖아. 일대 아파트. 참나. 내가 참 진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대치동 이런 데들 있죠. 그다음에 잠실동 보면 다세대 빌라들 있거든요. 걔는 좀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죠. 걔네 못 풀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남 일대 뭐 모아타운 이런 거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답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풀어줘야 되게 맞아. 청담동은 안 풀어줘도 돼. 넌 부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빌거들이 없잖아 거기. 빌거 하지 마세요. 그거 비하 발언이에요. 아 그래요? 큰일 납니다. 하여튼 우린 난 그래도 빌거가 좋아. 난 그런 동네가 좋아. 좋대 또. 뭐 욕먹을 것 같은데 갑자기 태세 변환 보소. 사랑합니다 빌거. 네. 규제를 벗어난 수도권 단속권이 우리 그때 투기지 형 얘기하다가 아 네. 하여튼 네, 가격 떨어진다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했는데 뭐 굳이 와가지고 뭐. 5대장이잖아요. 5대장. 네. 파주, 양주, 안성, 평택, 동두천. 빅5. 참 이거 수도권에서도 참 이게 힘든 지역인데. 근데 빅파이브. 봐봐요. 그래도 증감률이 마이너스 떨어진 데가 있어. 파주나 양주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그래도 뭔가 좀 이슈들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아파트 매물이.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안성, 요래 평택, 동두천은 매물이 늘어났잖아. 늘어났죠. 지금 안 팔면은 큰일 못 팔아. 난다고 이 상황이 된 거죠. 특히 그러니까요. 동두천은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아 나 이거는 어떻게 왜 나는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아 왜냐면 내가 이거 부동산 전문가라고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해결을 못 하겠네. 나는 이 동두천 뭐 이런 건 해결이 안 돼. 지행동 그런데 아파트 저 하나 있는데 그거 아니 좀 이거 팔아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원래 수요자가 없는 동네였어요. 그냥 이거 그때 어쩔 수 없이 풍선 효과로 잠깐 들어간 건데 잠깐. 군인들 사시는 동네라서. 군인을 아파트. 좀 늘려주던가. 맞아. 군인 아파트, 중공 아파트에 다 군인들만 계시거든요. 아니면 군인의 자녀들, 뭐 군인의 어머니 아유, 이런 분들만 사세요. 안쓰럽습니다. 뭘 여기를 규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근데 평택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 같아. 네, 여긴 좋아지죠. 근데 안성은 조금 덜. 안성과 평택은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평택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아니 안성이랑 평택이랑 붙어 있거든. 그렇죠. 단지 고속도로 하나 때문에 그냥 좌우가 갈라진 건데. 평택도 거기 또 고속도로 주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고독이라든지 삼성 쪽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평택이면 고덕만 얘기하는 거죠. 네. 나머지 평택은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대출 금리와 자재값이 급등을 하고 네. 휘청휘청하는 건설업계. 이 어저께 우리 오래간만에 그 가루지 경님 봤죠. 네. 가루지 경님 이제 지방이 이제 진짜 실제로 뵈가지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가루지기 형님이 실제 오실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튼 어제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얘기해. 방송에 나오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분이 이제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왔잖아.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지방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분양 대행사들한테 이제 팔아달라 제발 좀. 제천 뭐 진천 뭐 이런 데. 막 이런 쪽에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걸 봤더니 일단 시공사들 있잖아요. 시공사들 이제 어제 계속 저희가 만나서 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시공사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주가 금지가 됐습니다. 네? 수주를 안 한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정해주진 않았는데 대기업들은 대부분들은 정비 사업만 수주를 해라. 택지 개발 사업은 수주를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일반 민간 사업에 수주하지 말아라. 이미 뭐 시장 분위기가 완전 넘어간 것 같아요. 뭐 공사비는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이거 억울한 뉴스가 하나 또 있거든요. 이 공사비 들어가는 게 증액되는 이제 금액이 뭐 4조 2천억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거품이 뭐 1조 2천억이 됐다 해가지고 또 원희룡 장관하고 또 막 그렇게 하더라고. 건설사들이 김원장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건설사 사업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적정가가 뭐 공개가 돼야 된다 또 이지랄들 하고 있는데 안 지어요 그럼 안 지으면 끝이야. 못죠. 왜냐면 지금 모 회사입니다. 이것도 대기업이야. 우리가 하면은 뭐 1, 2위 하는 그 대기업인데 지금 직원들 중에 짐 싸고 있는 직원들 좀 있답니다. 작년까지 수주를 했던 직원들이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그런대. 안 되니까. 공사 비용 때문에 맞추지 못하는 거야. 이게 마진이 맞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 정해져 있고. 임원들이랑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해갖고 와라. 네. 담당자한테. 아니 개뿔이 계약서를 다 썼는데 어떻게 증액을 해와?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을 해? 문제는 그래도 지금 공사를 진행 안 한 애들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이야. 어떻게든 공사 딜레이를 비용이 시키면 되니까.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이런 것들 금융비용 좀 나눠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착공에 들어간 애들은요. 터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짐 싸고 있답니다. 이거 나 그냥 회사 관둬야 될 것 같다. 부도예요. 이거 부도야.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도 여러분들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지금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맞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똑같아요. 똑같아. 하여튼 뭐 금융 그 건설사에서는 그 기간에 아까 말씀 안 드렸잖아요. 모 회사에서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수주하지 말아라. 수주할 땅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LH도 그 토지 저거 배당을 해가지고 네. 착복을 하지 않으면은 LH 공사라는 데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대신 정비 사업 중에 그래서 가로주택 공공에 정- 손을 내는 거지. 아니 가로주택 정비 네. 사업이랑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서 아마 난 그 회사가 어딘지 알겠어. 네. 네. 왜 저희한테도 좀 의뢰가 좀 들어왔기 네,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치동도 좀 알아보고 있고 네. 그런 건데. 그 둔촌주공도 이거 3,400억 원에 대한 납기 연장 이건 뭐 망한 거야. 망한 거죠. 내가 둔촌중공아파트 제가 오래 살았다고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조합원이었었고 지금은 아니신데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대재앙입니다. 네, 재앙입니다 이거. 슈퍼 재앙이에요. 이거. 이거 사실은 빨리 지금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만 세대가 넘습니다. 안 쓰는 없죠. 이 서울에다 만 세대가 들어가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집값도 많이 빠질 거고 솔직하게 그렇죠. 전세 금액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전세금은 막 반토막 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주변 일대에는. 네. 왜냐면 얘만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또 그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올선이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할 것들이 많아. 올선 그 다음에 뭐 있어? 저 패밀리 아파트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저기 올림픽 선수 아시아 선수촌 아시아 있죠. 선수촌이죠. 그 송파 강동 일대만 해도 엄청 많아. 강남 안 한다 하더라도. 주공호단지도 있고 엄청 많죠. 근데 이겨서부터 이거 첫 단계에서 또 삐걱삐걱거리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구치가 커서 그래요. 구치가 작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조합원들도 많고 공사비용도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건설사가 4개가 쪼개져서 그런 겁니다. 한 개 건설사가 있었으면은 이 상황은 안 벌어져요. 한 개 건설사가 맞기에는 너무 크고. 이거는 잘못되면 이거 하나 만약에 밀면 터지잖아요. 망해. 망하지. 현대건설 망해. 부도나. 그러다 거기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 위험 부담을 좀 나눠서 한 거긴 그렇죠. 한건 맞는데 이렇게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같은 그래요.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할 수 있는 한도도 있고 그다음 공사 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자료비 그 뭐예요. 건축비라든지 그 재료비를 먼저 줘야 되잖아요. 선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은 건설사들이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4개 회사에서 쪼개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제 하나 받으려고 그래도 한 4군데 다녀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쟤네 해줬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딴 데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딴 데 가서 받아오면 그래요? 걔네도 했어요? 우리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질질 끌어. 하여간에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우에서 올렸다 그래가지고 SK에서 안 올릴 것 같아? 똑같죠. 다 똑같이 똑같이. 아니 자재비가 무슨 누구 대우한테는 수익이한 매져가지고 싸게 주나? 다 똑같이 다 오르니까. 근데 이것도 뭐 거품이다 그러면서 또 조지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실무자들 이 데스크에서 그냥 말로만 떠드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반성해야 돼요. 이거 나 갑자기 기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 중지하고 나서요 1년 6개월인가요? 2년 지나가게 되면 다시 져야 됩니다. 부수고. 이거 안전진단 다시 검사한 다음에 다시 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생길 수 있어요. 구조물 이 안정성도 다시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짓다가 말았으니까. 그래요.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주택을 2689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 주택 소유의 총 공시가 합이 2조 5,236억 원이랍니다. 한 채 1억 아니에요, 그럼? 한 채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공시 가격이. 뭐 얼마 안 되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뭐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를 이거 아줌마이 왜 찍는 거야, 이거? 바깥 사지 말고 뭔가 뭐 아줌마네. 내용이 있겠죠, 얘도.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 뭘 중요해? 그래서 이 100명이 이제 그거야? 전세 사기범? 뭐 그거랑 연결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종부세 깎아주지 말라고. 이거 다주택자도 일반 다주택자가 아니라 막 100세대씩 200세대씩 갖고 있는데 봐봐, 그럼 대충 따져도 나오네요, 그죠? 252억이래요. 한 100명이 26,000세대 갖고 있으니까 1인당 268세대 갖고 그렇죠. 있는 거네, 그죠? 이렇게 280세대씩 갖고 있는데 이게 종부세 완화 중에서 세금을 덜 낸다. 얘네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그렇죠. 207채 평균 보유하고 있고 가격이 252억 정도 되는데 종부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 깎아주면 안 된다. 자체 분석을 했는데 뭐 1인당 평균 10억 정도의 종부세 감세 효과가 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거기 다 200군데 다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임대를 줬을 거 아니야. 다 임대지 뭐 200군데 중에 한 200개는 임대를 줬겠지. 아니 그러면 임대 이 사람들한테 원래는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착한 임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라에서 이거를 해주던가. 나라에서 임대 사업을 대신 하든가. 그렇게 좋은 입지에다가 아파트들 짓던 뭐 빌라를 짓던 매입성 임대를 하던 간에 해도 지네가 임대를 해주던가. 지네가 못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다 임대 사업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민주당이지 그래서. 네,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 북한으로 가요 그냥. 김회재 의원님 북한 가요 그냥. 저는 북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정부에서 임대 사업 등록 왜 만들었어 제도를? 정부에서 그 임대 물량을 좀 많이 주면은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좋은 입지에 자기네들이 못 하는 거잖아. 그거를 일반인들 해주는데. 주택임대 사업자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원래 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에서 집 없는 가난한 서민층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대신 놔주는 거거든요. 원래 목적이 공공임대라는 게. 근데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민간한테 민간인들아 넘겨주는 일로 오시오. 세금 혜택 드릴 테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나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예 주택임대 사업자 해가지고 임대 10년 동안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종부세를 막 갖다가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뭘 재앙이 형님 저 양사에서 보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냥. 아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야? 김현미랑 짝짝꿍 해가지고 임대사업 등록 좀 제발 좀 하라고 나라 좀 지금 공공임대가 하나도 없으니까는 좀 민간임대 좀 놔달라고 그렇게 읍소를 하고 세제 혜택 빵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지랄할 때는 언제고?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광고했던 거 아직까지 맞아요. 있나? 아니 그거 다 지웠어요. 다 지웠나? 다 지웠죠. 그 김현미 장관 나가지고 자기 직접 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임대 주택 하십시오.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세금, 막 해가지고. 세금도 뭐 절세하고 뭐 그때 당시 뭐예요? 종부세는 안 종부세도 받았어요. 빠지고 합산과세 안 양도세도 들어갔어. 빠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8년 중공공 하면은 종부세 안 내지 양도세 안 내지. 그게 한 5년 전 얘기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지랄 때 언제고 인제 와가지고 200몇천씩 갖고 있는 사람 다 잡아 족쳐야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는 좀 내가 나는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가 해결해주면 좋은 거야. 김희재 김회재. 회재합시다 진짜. 네. 이 김회재 의원이 그때 당시에 뭐 같이 민간 임대 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뭐 주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약에 그런 얘기 그때 했었으면 반대했어야지 그럼 이 사람. 그때 반대했어야지. 정신 차려요 좀. 이쯤에서 술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이중에? 여기 2층에서? 네. 오락가락해요. 이게 하네.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뭐 세금은 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거 좀 쫓아가. 쫓아가야죠. 전세 사기 법으로 쫓아가면 되고 만들면 되지 뭐. 지역구까지 쫓아가면 되지 원희룡 장관이. 그러지 않고 진짜 세금도 잘 내고 이때까지 이렇게 임대 잘 놔줬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상을 고마워요. 줘야지. 상을 줘야지. 고마워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럼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열을 내다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요. 힘드네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됐어. 아까 전에 머리 본데 어. 되게 웃기더라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추노같이. 아니 내 머리가 요즘에 샴푸를 바꿨더니 이거요. 아니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옛날 너무 정치인 무서워. 옛날 정치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김영삼 아저씨 머리가 옛날에 이랬지 않았나? 몰라.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방송이. 이게 우리가 TV 방송 나갈 때는 옆에서 저거 해주잖아. 그래. 저기 머리도 스타일링 해주시고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다 스타일리스트 한 명 고용할까요? 야 그러면 이제 미니언 먼저 좀 어떻게 근데 오늘 미니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발 아닙니다. 그래요? 벌써 내가 말씀드린 오늘 9월이에요. 9월. 네, 9월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네요. 이제 연휴네. 네, 이제 곧 10월인데 진짜 2022년도에 이제 하반기가 되네. 베토벤 같아. 누구니? 베토벤. 네, 감사합니다. 베토벤 개 아닙니까 개? 옛날 그 영화인데 그 개 이름이 베토벤이었던데. 죄송합니다. 베토벤. 음악 하시는 베토벤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 10월달 벌써 이제 하반기 완전 하반기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분기입니다. 네, 이제 2022년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절기에다가 또 휴가도 이제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연휴가 또 생겼잖아요. 가기 싫어도. 한번 놀러 가려고. 네. 어떻게 뭐 계획 좀 있습니까, 민현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저기 이현정 소장님? 저도 아직은 뭐 별 계획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그 연휴에는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 이제 바람도 좀 쐬러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심사님 안경 쓰시래요? 그래요?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베토벤인데. 감사합니다. 머리 베토벤이고. 나 머리가 오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무슨 뭐 거적대기 뒤집어 쓴 것 같아.
하여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네네.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좀 더 이거 오늘보다는 더 즐거운 뉴스, 진짜 뭐 활기차고 재미있는 뉴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만 이 좋은 뉴스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아니, 계속, 뉴스가 안 좋은 것만 나와. 안 좋은 것만 나와요. 원래 그렇지. 좋은 소식들을 안 좋은 소식들을 할 때 항상 안 좋은 소식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알아줘야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요. 그럼요. 우리가 뭐 부동산 뭐 방송이긴 하지만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 무당하지 이거 왜 하고 있어? 나 무당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상담 신청 많이 좀 해주시고. 구걸하는 거니? 구차해졌다. 많이 힘든 거 구차하다 진짜. 그래요. 상담 시청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